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포크 아트 할 시간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정사각형, 이거는 정사각형에는요 F형, B형, 뭐 M형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사각형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15cm인데 뭐 2호가 13cm 한 요 정도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한 2호 정도 15cm예요. 지금 가로 세로 15cm.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어느 분이 붓터치, 그러니까 얇게 나오는 꽃 그림에서의 붓터치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하기 전에 그거를 먼저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못 보셨나 봐요. 이렇게 반반씩 섞어 가지고요, 팔레트라든지 뭐 종이 팔레트도 상관없어요. 붓터치를 한다는 것은 옆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세로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같은 색감으로 이렇게 그러면 붓이 이런 식으로 얇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감이 아주 얇아지죠. 이렇게 지금 하얀 계통이 전혀 안 나타나죠. 이렇게 얇아져요. 근데 만약에 붓터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반씩 섞어서 했다. 그러면 두툼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때요? 두툼하게 나오죠. 다시 다른 색감으로 한다면 좀 진한 색감으로 제가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화이트색이니까 이렇게 반반씩 찍었어요. 자, 붓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물감도 많이 들지만 꽃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얇게 펴서 나오고 우아하게 나온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붓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얇게 펴져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찍어서 그냥 반반씩 찍어서 포크아트를 한다? 그럼 바로 옆에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두껍게. 색감이 훨씬 더 두껍죠. 이런 식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붓을 풀 때는 같은 색감의 위에다가 이렇게 피셔야지 돼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은 색감으로 이렇게 피셔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붓이 이렇게 얇아지면서 그림이 조금 우아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되셨죠? 어느 분이 이거를 좀 해달라고 댓글을 남기셨어요.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릴 것은요, 지난번에 연꽃을 그렸는데 연꽃이 이제 그거는 풍경화식으로 그린 거잖아요. 연꽃 풍경화를. 근데 요번에는 연꽃 풍경화가 아닌 연꽃을 좀 크게, 그 다음에 연잎도 크게 해서 그려볼까 해요. 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물도 제가 좀 많이 칠을 했었거든요. 물칠을 많이 했어요. 물칠을 많이 했다는 것은 물을 많이 섞었다는 뜻이죠. 근데 요번에는 물도 아주 조금 섞고 있어요. 제가 블루 색감을 좀 짤게요. 포크 아트로 연잎을 그리고요, 연꽃도 그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물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유화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죠. 밑칠 한다 그러죠. 예, 밑칠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붓터치를 가감하게 하지 않고 그냥 좀 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 색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블루색만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림에서는 빛의 방향에 따라 물색도 변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에 의해서도 물 색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색감을 골고루 그런 계통의 물감을 사용하시되 색깔은 조금 골고루 섞어서 사용하시면 조금 그림에 깊이가 있겠죠. 저도 한 가지 색만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물감을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가 반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 분위기만 잘 내면 그림의 반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색감 보는 눈이 조금 발달되신 분들은 그림 그릴 때 분위기를 참 잘 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밑을 끝내봤습니다. 언제나 했던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반씩 섞었죠? 자, 이렇게 반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반원을. 자, 반반씩 이렇게 섞었어요. 이렇게. 몇 번 정도 이렇게 4~5번 정도 이렇게 붓질을 해주세요. 그러면 두 색감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배합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도 배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원을. 연잎도 여러 가지 색감이 있죠. 한 가지 색감이 있는 게 아니라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연잎의 모양을 이렇게 해주세요. 연잎이 또 바로 맨날 이렇게 누워있는 잎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에 반은 걸쳐져 있어서 연잎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밑에는 이제 그림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연잎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림 그릴 때는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는 연잎도 있겠죠. 지금 제가 계속 두 가지, 세 가지 색을 섞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잎을 붓을 사용해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에는 연꽃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잎을 그릴 때 잘 보셔야지 돼요. 아, 내가 어느 정도의 공간을 떼어놔야지, 그거를 잘 보셔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연꽃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잎이 이렇게 걸쳐 있는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연잎이 이렇게.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연잎이 더 환하겠죠. 요 밑에 있는 연잎보다는. 왜 그러냐면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 연에 조금 어두운 계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위에 연잎과 비교가 되죠. 지금 요거는 아래의 연잎이에요. 살살 해주시면 돼요. 살살 붓터치를 해주세요. 살살. 그러면 이거는 위에 연잎의 그림자죠. 그죠? 쑥 내려가 보이죠? 연잎이. 그림자를 흐트러 주세요. 물로 이렇게 흐트러 주면은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그쵸?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또 둥둥둥 연잎이 둥둥둥 띄어져 있구나.
그거를 느낌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에까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밑부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잎에 두께감도 생기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연잎에 두께감도 생기고 연이 지금 물 위에 둥둥둥둥 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여기도 그림자를 그려줘야지 돼. 자, 이렇게. 그리고 물로 이렇게 닦아낸다 그러죠. 이거는 안 말렸을 때는 이게 돼요. 근데 다 마른 상태에서 희석시킨다고 이렇게 물과 함께 이렇게 붓질을 한다 그래서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안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희석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을 연출시키기 위해서. 이게 조금 희석을 시키면 좀 자연스러운 맛이 나죠. 잎에 그림자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하고 화이트색을 섞었어요. 핑크색과 화이트색. 요 가운데에 연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잎을 스쳐서 지나가야지 돼요. 이렇게. 여기도 꽉 눌러서 세로로 눌러서 세로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점점 세로로 눌러서 세로로. 지금 우리가 그리는 것은 연꽃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연잎 위에다가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또 세로로 자연스럽게 꽉 눌러서 세로로 이렇게 연잎이 한 번만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겹쳐져서 제가 또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 개 있으니까 연꽃이 한 개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 해서 여기 정도로 해서 이거보다 작은 연꽃을 또 그릴 거예요. 연꽃을 뭐 봉오리 식으로 그리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연꽃을 작게 자 이렇게 짜내게만 이렇게다가 그리셔도 되니까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봤을 때 저게 좀 한두 개 더 그려주는 게 낫겠다. 뭐 그러면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연꽃의 밑에도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연꽃 밑에도 지금 그림자 처리를 조금 해줬거든요. 여기도 그림자 처리, 여기도 그림자 처리. 그래서 이 연꽃만, 주인공 연꽃만 한 개를 더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끔 그리는 거죠. 눌러서 쭉 올린 다음에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거를 잘 하셔야지 돼요. 겉 연꽃이, 이게 겉이거든요. 겉 연꽃이 됐고 여기는 속의 연꽃이 지금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꽃 모양은 한 개를 더 그려주면 돼요. 한 개 내지 두 개를. 이렇게. 이거는 5개. 이거는 활짝 피면서도 위아래가 다 보이는 연꽃.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꽃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꽃과 연잎을 위주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확 달라졌죠.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거는 전체적인 면을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연꽃과 연잎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 드릴 건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자, 이게 반반씩 될까요?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요렇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요렇게 확대해서 그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꽃과 연잎 그리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포크아트 어떤 꽃을 그릴지 준비를 할 거고요. 제가 재능 기부 이벤트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10분한테 그랬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인테리어가 완결되는 듯한 어떤 그런 게 돼야지, 한 개만 그렇게 가서 본다고 한들 그게 인테리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번에는 2명을 매달 2명한테 재능 기부 이벤트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2분한테 한 작품씩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좀 죄송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 개만 이렇게 보내드린 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트식으로. 그래서 작품 2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대신 두 분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두 분한테 작품 2개를 요번에는 인테리어 잘 하시라고 2개를 보내드릴 거고요. 또 이거를 이렇게 매달 하는데 어느 분은 정말 운이 좋아서 또 당첨이 될 수도 있어요. 추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달에도 하는데 그분이 또 추첨될 수가 있어요. 운이 좋으셔가지고. 저는 섞는다고 섞지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어도 3개까지 작품을 이렇게 받았다, 가져가셨다 하면은 그분은 양심껏 다른 사람한테 작품이 갈 수 있게끔 그냥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벤트 참가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벤트를 하면서 그 성함에 딱 체크하면서 아, 요번 달 받아갔지, 아, 지난달에 받아갔지, 아, 이렇게 한다는 게, 아, 제가 그렇게 직접 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시청해 주시는 분, 구독자 분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벤트 참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추첨을 할 뿐이고요. 그분이 그림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시는 분이 적어도 3작품이 됐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벤트에 참가를 안 하시면 못 가져가신 분, 내지 1개 가져가신 분, 내지는 2개 가져가신 분들이 1개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작품 2개를 2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트를 해서 제가 드릴 거니까 집에다가 예쁘게 인테리어 해 주시고요. 그 영상은 제가 또 따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 밑으로 재능 기부 이벤트 참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제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품을 1개만 드릴지 2개만 드리게 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탄도 있고 연말도 껴있고 행사가 2개 커다란 정말 우리들한테 커다란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가 2개가 있어서 제가 2개를 작품을 세트로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엔 10분한테 보내드렸지만 이번에는 2분한테만 보내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액자를 해주시면 더 돋보일 거고요. 액자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액자를 하시는 게 인테리어 효과는 더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이 1호예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앞에서 보는 거와 이렇게 넓은 집이라는 것은 적어도 20평 내지는 뭐 18평, 뭐 15평 내지 뭐 그런 집에서도 이 작품 하나만 걸려져 있으면 썰렁합니다. 적어도 2개, 3개는 걸려 있어야 아 정말 인테리어가 참 멋있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품을 2개 내지는 1개씩 이렇게 매달 재능 기부를 할 겁니다. 아 잔소리가 너무 길었나요? 설명이 너무 길었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